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10시 영업 제한 조치가 일주일 더 연장됩니다.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그제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술을 먹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네, 내일 출근해야 돼서 왜냐면 다 거리를 좀 두고 앉아가지고. 만취 상태로 단속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무서워! 잠시만! 안 벗어요. 마스크 좀 올리세요. 올려줘! 수도권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방역의식은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 그대로 14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 영업 제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좀 더 강력한 방역 조치도 추가로 시행됩니다. 20, 30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 강남과 청계광장 등 51곳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 운영합니다. 20대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한 가구당 가족 1명 검사받기 캠페인과 직장에 찾아가는 선별검사도 실시합니다. 또 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실시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는 경고 조치 없이 바로 10일간 운영 중단 처분이 내려집니다. 서울시는 버스는 오늘부터, 지하철은 내일부터 저녁 10시 이후 운행을 20% 줄일 방침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확산이 계속될 경우 새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즉시 검토해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2, 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4단계는 한 주 평균 또는 5일 연속 전국 확진자가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서울은 최근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356.7명으로 이미 4단계 기준인 389명에 거의 근접한 상황입니다. 4단계가 적용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허용되고 식당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야간 외출이 제한되는 겁니다.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와 행사도 금지됩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에 4번째 긴급 사태를 발령할 방침을 정하면서 올림픽 사상 초유의 무관중 대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일본 최대 쇼핑가인 도쿄 긴자입니다. 도쿄에는 현재 긴급 사태 전 단계인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가 시행 중인데 거리는 이렇게 평상시와 다름없이 인파로 가득합니다. 月前まで本当少なかったです。これの10分の1ぐらいだ。今はもう普通になってきちゃう。何回も長く続いていくと人も我慢できないんで、そういう面かな。 도쿄의 신규 확진자는 920명, 1,000명을 넘겼던 지난 5월 이후 최대 확진자 수입니다. 20일 가까이 계속 증가세입니다. 10만 명당 확진자 수도 30명이 넘어 가장 심각한 감염 상황인 4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오는 11일 끝나는 만연 방지 조치를 한 달 연장하는 대신 도쿄의 4번째 긴급 사태 선언을 발령할 방침을 정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은 긴급 사태 선언 기간 중 열리게 된 겁니다. 무관중 개최도 사실상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관중을 10,000명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혀왔지만 모든 경기를 무관중 개최하는 방안이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 안에서 급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썼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는 올림픽 중지와 재연기가 36%, 무관객 개최가 38%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일 도쿄도의회 선거에선 이런 여론이 그대로 반영돼 올림픽 중지나 무관중을 내세운 야당들이 승리했고 이에 연립 여당인 공명당까지 무관중 경기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感染を防ぐという観点から無観客を視野に入れて決定をしていただきたいと. 도쿄올림픽 관객 허용 여부는 일본 정부와 IOC 등 5자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현재 충청권과 전북 북부, 경북권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캐스터와 함께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박하면 캐스터, 비가 얼마나 오는 겁니까?
네, 현재 밤 사이에 서울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는데요. 정체 전선이 남하하면서 충청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강한 비구름대가 대부분 동진에 빠져나가면서 일부 지역으로만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곳곳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도 하나둘씩 해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 그 밖에 전국으로는 5에서 40mm, 제주도에는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는 최고 12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장맛비는 대부분 오전 중에 그칠 텐데 제주도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장맛비가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오늘 오후부터 내일 모레까지 강한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또 다음 주 초에 서울의 한낮 기온이 34도 안팎까지 치솟는 등 찜통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권의 대선 레이스 살펴봅니다. 민주당 예비 경선 후보들이 자신의 대표 공약을 5분 안에 직접 발표하는 정책 언팩쇼를 가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약 발표 첫 스타트는 여론조사 여권 1위인 이재명 후보가 끊었습니다. 4차 산업 전환이 골자인 공정성장과 기본소득 정책으로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그리고 복지의 확대가 국민의 삶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우리 경제를 한 발짝 더 지속적인 성장의 사회로 밀어낼 것입니다.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각각 중산층을 70%로 늘리는 중산층 경제와 청년 사회적 상속제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가 그것을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청년에 대한 사회적 상속으로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 평생 역량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보편적 복지와 취약계층 집중복지를 아우르는 더블 복지 체제를 내세웠고 김두관 후보는 1가구 1주택 국가 책임론을, 최문순 후보는 국가가 취업 지원금을 주는 취직 사회 책임제, 양승조 후보는 월세 15만 원으로 25평 아파트에 살 수 있는 더 행복한 주택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후보 공약을 비판한 박용진 후보는 연 7%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의 국부펀드 구상이 기본소득보다 낫다며 당내 선두인 이재명 후보를 또 한 번 겨냥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이재명 지사는 추미애 후보의 발표가 감성적이었다고 호평해 연대 기류를 이어간 반면 이낙연 후보는 반 이재명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이 바로 있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